안녕하세요. 본제TV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동안 영상을 보시면서 익숙했던 나무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밑동도 굵고요. 그 다음에 나무 곡도 좋고요. 이런 나무를 한마디로 잘생긴 녀석이다 라고 부르죠. 근데 이때쯤 무슨 작업을 하길래 이 나무를 도로 들고 왔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뭔가를 자꾸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하고 제 연장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연장 없이 그냥 손가락 2개만 가지고 마술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그때 우리 본제TV 애청자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단엽을 했던, 그러니까 실습하셨던 그 나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날짜가 6월 9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죠. 단엽을 하고 나면은 2주 정도 되면은 눈이 만들어지고, 이 눈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성장을 시키면은 올 가을쯤 되면은 수국이 자라가지고 완성목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장사하기는 참 좋죠. 일단 나무가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가지 이렇게 나온 데가 전부 다 뭉쳐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빼도 박도 못하게 돼요. 나무를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일단 카메라가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 나무 지금 현재 상태를 근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단엽을 했던 자리에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순이 올라왔죠. 이 앞에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나 올라왔어요. 그럼 이걸 다 키우면은 여기가 하나의 꿈 뭉쳐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뭉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기에 순 고르기라고 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 고르는데 이것도 고르고 이것도 고르고 전부 다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르는데, 이게 지금 사람으로 치면은 대학교 졸업한 것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게 성인이다라고 그러면은 얘는 중학생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다 몸집을 다 키워놓고 틀도 잡아놓고 이제 중학생 정도 돼가지고 지금 요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이렇게 늘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무가 한 5년 정도, 앞으로 5년 정도 하면은 거의 완성목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나무를 순 2개만 남겨놓고 다 뜯어내는 작업이 바로 순 고르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무 2개의 순을 보면은 보이시죠? 이 2개의 사이즈가 비슷한 것, 레벨이 비슷한 것. 그래서 약한 것 빼고요, 가장 강한 것 빼고 중간에 있는 것 딱 2개를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이 순들을 갖다 다 작업을 해주는데, 이것도 보면은 Y자죠. 이 위에 부분만 보면은 V자가 되고요. 그래서 요 모습, 이 형태를 갖다가 전부 유지를 해주는데, 요때 철사 걸기가 귀찮으면은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남기고 위로 올라 나와 있는 것은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요 하나가 밑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생기다만 녀석이 붙어 있고요. 이놈은 양쪽 2개가 지금 붙어 있어요. 이건 위로 올라오는 녀석이죠.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것 이렇게 2개를 따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나온 걸 2개를 따주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2개만 남기는 거죠. 여기는 나무가 저 생각했는지 그냥 뗄 것 없이
이렇게 딱 2개만 나와줬는데, 이때 이 작업을 갖다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나무 관리를 갖다가 저처럼 시간에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 작년에 나왔던 잎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솎아줍니다. 나무 세력이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솎아줘도 나무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보면은 요 순도 요쪽 이 2개만 남기고 따줄 건데, 이건 순들이 무조건 가지라든가 순은 바깥을 향하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래를 향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래를 향하는 것이 몸통에서 밑으로 나온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올 때 아래로 나온 걸 갖다가 남겨두는 거예요. 아래쪽을 향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게 아래쪽으로 나온 거겠죠. 근데 여기는 이 순이 이 정도 되는데 요 아래쪽으로 남겨 놓으려고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작아요. 세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첫살을 걸 예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 나와 있는 것 2개 제거해 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2개씩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갖다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해서 자,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 안쪽에서는 조금 세력이 좀 약하고 조금 작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제 좀 세력이 좀 강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원래 모든 나무가 여기서 조정을 한다라고 그래도 정화우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가지의 방향은 바깥을 향하도록 한다. 이 원칙 지키시고 이런 식으로 솎아주기 시작합니다. 솎아주면서 이제 올 가을에, 원래 이 잎을 솎는 시기는 가을에 11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 솎아주는데, 그때 솎아주나 지금 솎아주나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는군요. 지금 여기 나무 자체는 지금 세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물론 약한 나무는 가을에 솎아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력이 강한 나무는 힘이 좋기 때문에 이 묵은 잎을 갖다 솎아줘도 이 새로 난 잎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 수세를 갖다 유지를 하게 돼요. 즉 수세라는 말은 나무 세력이라는 뜻인데, 이걸 갖다 유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솎아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이 나무는, 이건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엽을 지금 안 한 그런 순들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고르게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고 저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비싼 실습목을 갖다가 드렸던 거죠.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해보면은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뭐라 그럴까, 감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묵은 잎 솟고, 그러니까 V자로 모든 나무 형태는 V자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끝에를 갖다 단엽을 한 것이 아니고 가지를 잘랐을 경우에는 뭐 중간에서 몸통에서 터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고요. 이렇게 세력이 아주 약한 것들은 2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따내가지고 둘이 나눠 먹던 것을 혼자 독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딱 보면은 옆으로 나와 있는 것, 옆으로 뻗어 나가는 것 2개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올 가을이 되면은 지금 이 남겨둔 순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잎이, 글쎄요, 올해는 지금 장마가 좀 길어져서 예년에 3cm 자랐다라고 그러면은 올해는 한 4cm 정도 자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물론 거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길어도 4cm 내지는 5cm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요 사이즈 잎 크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잎 사이즈, 잎 길이 정도로 해서
나무가 쭉 고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금방 돼요. 자,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도 요 나무 가지는 이렇게 뻗어나갈 가지가 아니고 요 앞으로 와서 이 앞을 채워줘야 될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지가 자라날 방향을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 남겨둘 가지, 남겨둘 이 순들을 갖다가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우리 감독님께서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 일인 것 같죠? 안 보여요? 나 손이라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응? 자, 그러면은 일단 중간에 이 가지, 제일 아래 하단 가지 하나의 작업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 가지들이 전부 한 군데서 3개, 4개 난 게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가지 정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건 두 손가락만 쓰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가지를 잘라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요 나무 가지는 이제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군요. 봐봐요. 요것이 이제 중심 가지로 자랄 거거든요. 중심 줄기로 자랄 거고 이놈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놈이 너무 길어요. 그죠? 요놈이 너무 길 경우에는 여기서 또 지금 이 단계에서 잘라줘 가지고 여기를 줄여 나가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요게 부채꼴 모양이 되겠죠. 우리 감독님이 제가 목소리가 작대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 봐보세요. 이제 이 가지 하나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금 위에 부분, 요걸 하는데, 자, 요렇게 잎, 묵은 잎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끝에 순은 조금 약한 순을 남겨도,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안쪽보다는 세력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데 2개가 기왕이면은 세력이 똑같은 걸로 해놓는 것이 좋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올 겨울 정도 되면은 이 가지들, 잔가지들 이렇게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다 뉘어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왕 손대기 시작한 것 지금 하지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무는 자연에서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사람 손이 타면은 아무래도 나무에 무리가 가거든요. 무조건 사람 손이 탔다라고 하면은 나무한테는 무리가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철사를 걸어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증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사 걸고 분갈이 하고 뭐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나무가 세력이 엄청 좋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고사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를 이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단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일을 갖다가 못 기다리고 조급하게 서둘렀다가 오히려 나무를 망쳐버리면은 이건 뭐라고 그랬죠? 그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뭐 그런 식으로 우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분재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느긋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이때 지금 이왕 손댄 것 첫사거리도 하지 해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나무가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뭐냐?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느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재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뭘 배우게 되는 거니? 부수입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때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반쯤 도통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격이 본인도 모르게 느긋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이제 기다릴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방님이나 그 안방마님께서 분재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은 분재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말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누가 편해지느냐? 바로 그 배우자가 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급한 성격이 많이 죽거든요. 저도 성격이 엄청 급했었는데 요 분재하면서 좀 성격이 많이 느긋해졌어요. 일단은 걸음걸이부터 젊었을 때는 막 계단을 2개, 3개씩 건너 뛰어야 직성이 풀렸는데 지금은 계단 느긋하게 하나씩 오르죠. 하나씩 올라도 뭐 목표인데 다 도달하더라고요. 지금도 2칸씩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그게 분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감독님은 2칸씩 오른대요. 저는 3칸도 뛰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다니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분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무를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죠. 이번에 우리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께서 분재 철사를 감고 이렇게 뒤트는 것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깝깝해 보인다라고 댓글을 다셨길래 제가 그 밑에다가 저도 공감이다. 가만 놔두면은 잘 자랄 아이들을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가두어 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 보면은 저도 답답해요. 근데 그게 답답하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갖다가 자연 학대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학대라고 하는 그 개념은 상대한테 고통을 주는 행위죠. 그러면 지금 이 나무가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껴요. 쉽게 말해서 나무는 고통을 느끼는 세포 자체가 없어요. 그 통증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통증을 못 느끼죠. 근데 그건 사람의 경우에 아주 특수한 경우고 모든 나무는 통증을 느끼는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나무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학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묘해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을 만들어낼 때 일부는 먹힐 것을 각오하고 만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 먹어버려도 벌레가 다 파먹어도 다시 재생을 또 준비를 하죠.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자연의 섭리, 그걸 갖다 이용해서 그 아름다운 나무 형태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물론 자유겠지만은 근데 그러면은 굳이 분재 채널 와가지고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일부러 옛날 그 공중변조 같이 더러운데 찾아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거기다가 욕할 필요 없잖아요. 안 가면 될 것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분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먼저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 편 전부 다 보시고 분재에 대해서 깊게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신 다음에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 깊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리는 평가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가 있고 저희가 하는 이 작업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뭐라 그럴까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무나 그 다음에 동물이나 그 다음에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대상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죠. 그래서
개 같은 경우도 그냥 있는데 그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미용실 데리고 가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털도 깎아주는 것이고 비싼 샴푸 들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죠. 그런 걸 갖다 1년에 전부 취미 활동이다라고 그러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취미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현재 예솔 기준으로 해서 약 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이 나무를 앞으로 5년, 10년 키웠을 때는 쟤는 100만 원 단위도 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니? 이 소재 자체가 워낙 뛰어난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이 지금 뿌리가 들어가 있는데, 자, 조금만 카메라 한번 내려볼까요? 자, 이 밑에가 전부 지금 팔방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나무 고기라든가 이 흐름, 이것이 밑에서 굵으면서 이 뭐라 할까, 태산 고목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는 완전히 우리가 명품급 소재 또는 특급 소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키우면 키울수록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생산적인 취미 활동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다른 것들은 활동을 하면서 기술만 늘지만은 이 분재는 기술도 늘고 그 결과물이 또 가치를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쏟은 정성만큼 이 나무도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생산적인 취미 활동이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분재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그런 글을 남기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다 보니까 나무 다 했는데 자 일단 이게 작업이 끝났으니까 원거리로 멀어져서 나무 모습을 처음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순 고르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산뜻한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나무를 키우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화분에 되도록이면은 이 풀을 키우지를 않아요. 이 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풀 뽑는 것이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의 직업병 수준일 정도로 이게 풀을 뽑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몸의 상처는 전부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철사 자국을 몸에 남기지를 않아요. 물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철사 자국이 좀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잡목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어여쁜 여인 옷 벗겨놨더니 온몸이 그 수술 자국 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몸에 생긴 이 상처, 잡목의 상처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저희 분재원에 있는 그 잡목의 뭐라 그럴까 몸통에 남아있는 이 철사 자국이 남아있는 나무는 1% 미만입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0.1%. 그리고 철사 자국이 간혹 생기면은 그 가지를 전부 다 잘라내고 다시 또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 철사 자국을 남기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나무 이 중간중간에서 이 혹처럼 부푼 이런 것들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전부 V자, V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나무가 명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저한테는 제 성격이 이제 그런 면들도 있겠지만은 이 나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나무 중에서 한 나무이지만은 이 나무를 선택하신 어떤 분한테는 단 한 주 나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갖다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손길도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좀 까탈스럽게 굴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만들어야 우리가 옛날에 유행했던 것 중에서 뭐가 하나가 있었는 거니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 작은 차이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겨울에 철사거리 작업을 거쳐가지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청자